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내신 국어 1등급을 책임지게 될 국어 강사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내신 국어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전에 선생님을 잘 모를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부터 할게요. 자, 김민준이고요. 현재 대성마이맥에서 인간 강사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강의들은 서울 대치동에서 모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쌤이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인강으로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학교에서 10년간 근무를 했어요. 담임도 10년간 내내 했는데 1학년 3년, 2학년 4년, 그리고 3학년 담임도 3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의 위치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고요. 문제를 출제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는 어려워한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라는 것을 아이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 이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의 1등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우리 국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 자, 내신 국어에서 1등급을 맞으려면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지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체크 포인트로 선생님이 4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 4가지를 잘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씩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범위의 종합적 분석. 우리 시험 범위가 확정되고 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작품별, 텍스트별, 심층 분석, 심층적으로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해당 제재 그리고 해당 작품만 단독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 다른 내용과 연계해서 출제를 하거든요. 시험 범위 내에 예를 들어서 시가 있고 수필이 나온다. 그러면 시 단독, 수필 단독이 아니라 시와 수필을 섞어서 공통점도 묻고 차이점도 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단원 간, 제재 간 연계를 잘 확인해서 공통점, 차이점으로 잘 분석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법이나 작문 같은 과목들도 실제로 화법, 작문 단독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 문학 단원과 연계해서 낼 때도 많거든요. 또 문법 단원과 연계해서 낼 때도 많으니까 자, 반드시 범위 내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잘 연계시켜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개념의 정립 앤 확장. 자, 일단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는 이 개념들을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모두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 시가 시험 범위에 있다. 그런데 하나의 시에 들어있는 모든 표현법을 선생님들은 다 다뤄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아이들이 배우고 왔겠지? 이 정도 개념들은 알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특이한 표현법이나 또는 주요한 표현법들만 다루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측면에서 나 국어 노벤데? 하는 친구들은 걱정이 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나 중학교 때 정말 꼼꼼하게 문학 개념 다 안 닦아놨는데? 이런 걱정이 있는 친구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요. 표현 그리고 개념 같은 것들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모두 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다루지 않은 개념이나 표현도 나온다라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1학년 국어에서 문학 개념 그리고 화법, 작문, 문법의 개념들을 한 땀 한 땀 체계적으로 잘 쌓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를 수업을 하시면서 야, 이거 시각화가 사용되었어 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이 시각화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체화라고도 할 수 있고 형상화라고도 할 수 있고 감각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시각화라는 단어만 사용하셨지만 동일 대상에 대한 다른 표현들까지 확장해서 이해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지를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모두 다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외부 연계 작품 N 지문이에요. 사실은 내신 시험에서 요 외부 연계 작품, 외부 연계 지문이 변별력을 취하는데 굉장히 주요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시험 범위 내의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는 변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작품이나 수업 시간에 보지 않은 지문을 시험지에 포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마치 모의고사를 치르듯 또 수능 시험을 치르듯 낯선 지문이나 작품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자, 이때
국어 실력 자체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문학 같은 경우에 자, 우리 작가 그리고 주제의식, 표현법, 형식에 따라서 연계될 작품들이 어느 정도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선생님이 학교에서 오래 근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고사 치르고 나면 뭐 외부 연계 작품이 8작품이 나왔어? 그러면 6작품, 7작품 정도는 선생님이 시험 준비를 해주면서 다 맞춥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면 와, 간민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연계 작품들 잘 정리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문학에서만 연계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제 문법이나 화법, 작문 같은 경우에도 자, 지문들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요 연계되는 지문들 그리고 제재들을 꼼꼼히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고난도 문법이에요. 실질적으로 1학년 교과서는 모든 영역이 들어 있습니다. 화법, 작문, 문법, 문학, 그리고 독서까지. 그런데 주요 시험 범위는 문학하고 문법이에요. 거의 매 고사마다 문학과 문법은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1등급을 가르는 관건이 이 두 가지 과목인데, 그런데 문법이 만약에 시험 범위에 포함되게 되면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문법으로 구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아주 꼼꼼히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입학하기 전에라도 혹시나 내가 문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미리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법을 학습할 때는 여러 층위의 문법 내용을 종합적으로 학습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든다면 1학년 교과서에는 의문이라는 것과 문법 요소라는 것, 그리고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이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단어 부분의 품사나 그 문장 성분이나 문장의 짜임이나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의문을 학습하더라도 품사 개념, 형태소 개념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부엌에 라는 말을 부엌에 있어 라고 읽어요? 아니면 부엌에 있어 라고 읽어요? 부엌에 있어 라고 읽죠. 자, 여기서 캐라고 발음하는 이유는 에라는 말이 조사로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성에 있는 키읔이 연음 처리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1학년 교과서에는요, 형태소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 애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학습하는 것과 모르고 학습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층위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요. 자, 여러 층위의 문법 내용,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 개념이 있다? 그럼 반드시 가져다가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체화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는요, 교과서에 있는 사례만으로 문제가 구성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수업 시간에 다루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가 시험에 자주 나오기도 하고 또 이런 사례를 통해서 내용 개념을 다시 닦기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제 선생님 수업에 자, 강좌 특징이 어떤지 안내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강좌 구성입니다. 자, 강좌 구성에서 첫 번째로 수업이 딱 시작되면 그 해당 단원에 개관을 할 거예요. 이 단원은 이런 내용이야. 화법이나 작문이나 문법이고 또는 문학이야. 그러니까 문학에서 이 작품이니까 이 작품은 이렇게 전개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출제 포인트, 출제 요소를 짚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본문을 분석하고 그리고 학습활동까지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요때 본문을 학습하고 학습활동을 수업을 할 때 요때가 잘 집중하셔야 되는 때예요. 왜냐하면 실제 이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출제 요소와 그리고 문제 유형을 꼼꼼하게 짚어갈 겁니다. 요 부분에서는 객관식이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어. 요 부분에서는 서술형이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어. 이런 내용이 다 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구성에서 모두 다 전달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단원이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출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단원을 수업을 들었을 때 출제 포인트를 짚고 본문과 학습활동을 학습한 뒤에 다시 출제 포인트를 짚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암기까지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키워드는 외웠어야 된다. 그래야 서술형을 쓸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자, 요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원을 완벽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구성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과 표현입니다. 자, 우리 일단 개념의 이해 및 범주를 아까 잠깐 이야기하긴 했는데 명확하게 짚어주고요. 또 수능하고 내신에서 다른 범주들이 조금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서리법 무엇인지 아나요? 의문의 형식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김민준이 지금 여자친구와 이별했어요. 그런데 하늘이 너무 파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하늘은 왜 저렇게 파란가? 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자, 지금 사실은 묻고 있지만 나는 물은 게 아니죠. 의문문이죠. 그런데 나는 지금 슬픔을 드러낸 거잖아요. 자, 우리 학교에서는 서리법이 사용되면 강조의 효과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이것이 감정을 드러내는 영탄도 된다 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내신에서는 이런, 수능에서는 이런 범주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가면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표현에서 다양하게 다른 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짚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동일 개념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을 하나씩 확인하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출제 요소 문제 유형 예상. 요거는요,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자,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은 학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지문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될지 너무나 잘 보입니다. 예를 들면 소설에서도요, 소설 쭉 나와 있을 때, 이 부분은 출제될 거야. 왜냐면 이 부분에서는 2문제 내지는 3문제가 나와. 또 선지 5개가 만들어지려면 따져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 부분이나 딴다고 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출제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요 부분은 분명히 출제될 거야. 별표 치세요. 이런 말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출제될 부분을 짚어줄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선택형 서술형 문제 유형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요런 부분에서는 객관식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하면서 실제로 선생님이 문제를 즉흥적으로 또는 준비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학습 활동은 우리 서술형으로 너무나 잘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서술형으로 요 부분 나올 수 있어.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채점하실 때 어떻게 채점하시냐면 키워드 중심으로 채점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외워야 하는 키워드는 이거야까지 명확하게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때 서술형 쓰려고 그러면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경우 있었죠. 자, 이건 암기를 하지 않아서인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별표 쳐주면서 암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내신 국어 준비를 다 말씀드린 거고요.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수업에 있어서 명쾌하면서도 빠짐없고 빈틈없이 단단한 수업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내신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선생님이 단단하면서도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바 없이 가성비 있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수업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